결국에는 우리가 개인 사업자의 자산을 법인 전환으로까지 하면서 가는 이유는 나중에 상속이 발생했을 때 또는 증여를 했을 경우에 순자산가치 평가, 하나의 주식가치 평가를 했을 때 개인의 자산가치 평가를 했을 때보다는 더 유리한 면이 있어서였거든요. 그런데 이 비상장주식 평가에도 감정평가가 적극적으로 도입된다고 하면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요즘에는 사전 증여가 조금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우리 비상장법인의 가치평가를 할 때 하나 바뀐 게 있는데 2025년 6월 11일에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이 하나 개정된 게 있어요. 뭐냐면 비상장 주식 평가를 할 때도 이 비상장 회사가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갔었어요. 그러면 기존에는 그렇지 않았느냐? 조금 달랐던 게 만약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에요. 그래서 내 개인이 건물을 갖고 있을 때 만약에 사망을 한다 그러면 이게 시가가 있으면 시가가 원칙이겠죠.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가서, 아파트는 시가가 다 있잖아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가서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서 상속세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 건물이 중요하다, 건물이 금액이 꽤 나가는 것 같다라고 하면 감정평가 예산이 있어요, 세무서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써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받은 다음에 그거를 시가로 봐서 다시 재과세하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달랐던 게, 비상장 회사가 5년 전에 건물을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자신의 재무제표, 매출이 있고 경비 있고 따로 있겠지만 자가 건물도 보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를 할 경우에는 이런 영업권의 흐름, 순자산 가치 평가와 순손익 가치의 평가가 같이 어우러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를 한다는 건 순손익 가치의 60%의 가중치를 두고 순자산 가치의 40%의 가중치를 둔 다음에 3년간 우리 평균을 내요. 근데 만약에 순자산 가치 비중이 50%를 넘는다 그러면 이 비중을 좀 역전시킵니다. 순자산 가치가 60, 순손익 가치가 40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그 재산 가치가 전체 80% 이상이 부동산이다 라고 하면 요거는 그냥 순자산 가치 평가만으로 비상장 주식을 평가해요. 그러니까 임대법인 같은 거죠. 여기 뭐 임대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순손익 가치는 크게 볼 필요가 없이 비상장 회사의 주식의 가치는 곧 부동산의 가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 자산에 비해서 부동산 가치가 80%를 넘는다고 하면 실제로 이 부동산 비상장 법인의 주식 가치는 곧 부동산의 가치로 평가가 된다. 요게 이제 비상장 주식 평가였는데, 이게 한 5년 전에 부동산을 사서 가치 평가를 할 때는 결국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가 될 거예요. 시가가 있지만 시가는 없잖아요. 그러면 공시지가라든지 부채가액이라든지 장부가액이라든지 셋 중에 높은 금액으로 이제 가게 됐고, 이 금액 중에서 어찌 보면은 한 이게 30년 전에 샀다 그러면 지금 순자산 가치가 굉장히 좀 장부가액이랑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감정평가도 갈 수는 있었다. 하지만 순손익 가치와 상계가 되니까 어찌 보면 좀 희석이 됐다 이렇게 해야 됐던 건데, 지금은 비상장 주식 평가할 때 아무래도 단기간이라도 금액 차이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감정평가를 도입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장부가액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채가액으로 봐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무의미해질 수도 있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개인 사업자의 자산을 법인 전환으로까지 하면서 가는 이유는 나중에 상속이 발생했을 때 또는 증여를 했을 경우에 순자산가치 평가, 하나의 주식가치 평가를 했을 때 개인의 자산가치 평가를 했을 때보다는 더 유리한 면이 있어서였거든요. 그런데 이 비상장주식 평가에도 감정평가가 적극적으로 도입된다고 하면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요즘에는 사전 증여가 조금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 가업승계 증여 특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일종의 사전 증여인데, 내가 살아있을 때 돌아가신 뒤에 상속을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미리 가업승계 요량으로 먼저 그 증여를 하는 거예요. 가업승계 증여 과세 특례 요건 같은 경우에는 수중자가 받는 사람이죠. 받는 사람이 18세 이상이어야 되고 거주자인 자녀여야 됩니다. 거주자라는 거는 내가 뭐 미국에 유학 가서 뭐 3년째 안 돌아가고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업 주식을 증여받는 그 사람이 가업의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는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돼요. 증여세 신고 기한이라는 거는 오늘 증여를 하게 되면 이번 달에 마일로부터 3개월이잖아요. 그 사이에는 학생이었어도 회사로 들어와라 이런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대표이사를 취임을 해야
해야 돼요. 그 조건으로 증여세 과세 특례를 하는 건데, 이 가업상속 증여특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한 10억 원 정도까지 세금이 안 나오고요. 그럼 공제해 주는 거고, 총 재산가액의 600억 원까지는 10%로 절약 과세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가액이라는 건 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상장 주식. 따라서 우리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가업상속 증여특례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식만 그렇게 사전 증여를 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10% 저율로 과세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아까 구속적 훈령, 감정평가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한다와 뭔 차이가 있느냐. 이 증여세, 상속세 증여특례를 하게 되면 증여특례에는 기한 없이 나중에 상속가액이 합산이 됩니다. 근데 합산된다는 건 한도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합산이 되는 거죠. 10%로 저율과세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이득이 되냐면 지금 상속세 그 증여특례를 오늘 시점 기준으로 금액이 픽스가 되는 거죠.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세를 재계산한다더라. 그러면 이건 기한 경과 없이 합산이에요. 원래 상속세라는 건 10년 전까지만 합산되는데 사전 증여를 뭐 30년 전에 했다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전체 상속 재산하고 합쳐서 한도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유리하냐면 결국에는 한도 계산할 때 금액이 책정될 건데, 금액은 이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는 그 시점의 가액으로 픽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어차피 나중에 돌아가셔도 법인으로 한 이익이 크게 없네. 왜 그 시점에 시가로 보충적 평가 방법을 거의 인정 안 하는 거죠. 왜냐면 감정평가 들어간다는 건 시가로 그냥 들어간다는 거니까. 그렇게 들어갈 거면 차라리 법인으로 한 실익이 크게 없으니 내가 법인 전환은 무조건 해야 되고, 왜냐면 주식만 되니까 법인 전환해서 주식으로 만든 다음에 이 주식을 증여특례로 해서 지금 먼저 많이 받아놓는 게 낫겠다. 10%잖아요. 나중에 아무리 가업상속공제가 최대 600억이라 하더라도 감정평가를 받아서 금액이 올라가 버리면 그 이상 넘어가는 금액들은 전부 다 상속세를 그대로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 저율과세, 그것도 지금 기준으로 30년 뒤에 높은 인플레가 발생한 기준이 아니라 지금 기준으로 먼저 세금을 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